안녕하세요. 룸메이트 고현진공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AFC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가 드디어 막을 오르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추첨 뭐라고 하지? 분석 영상이라고 하죠. 분석 영상을 올렸었는데 드디어 오늘 첫 경기가 시행이 되고요. 1차전이 시행이 되고요. 소아시아가 먼저 새벽에 치러졌고요. 저도 뭐 정확한 결과는 모르겠는데 네이마르가 있는 그 아릴랄하고 성남의 FC에서 뛰었던 그 누구지 이스칸데로프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선수인데 나만칸이라는 뭔 클럽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클럽이에요. 거기랑 이번에 붙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네이마르가 사실 견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물론 순간순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홈에서 무승부로 끝났고요. 자, 어쨌든 서아시아는 그렇게 막을 올리게 됐는데 동아시아도 이어서 오늘 저녁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네, 오늘은 되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프리뷰 형식으로 1차전 K리그 팀들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조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그리고 태국의 방콕 유나이티드,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그리고 홍콩의 키치 SC가 있는데요. 첫 경기에 전북 같은 경우는 키치 SC, 홍콩 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김신욱 선수가 키치에서 이제 라이언시티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사실 키치 SC가 약간 홍콩 이중 국적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홍콩 국적을 가지고 딴 나라 국적을 가진 약간 이중 국적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키치 SC가 사실 홍콩 리그에서는 최강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또 마이너스 포인트가 전북이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녹화 당일 네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기준으로 전북이 6위인가 6위까지 떨어졌어요. 6위란 얘기는 잘못하면 파이널 A도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6위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씨의 티켓도 위험한 상황이다. 예, 평소에 전북이라면은 사실 선두권 경쟁 넘어서 우승을 이미 큰 점수차로 확정 짓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올해의 전북은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제 이건 사실 전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K리그 팀들이 약간 디버프가 있어요. 약간 디버프가 있는 게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하필 1차전 경기랑 겹치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진행 중에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KBO 리그도 어린 선수 위주로 선발했었고 근데 제가 야구 그 명단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야구 얘기하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야구를 좀 봤어요 명단을. 근데 다른 나라 대표팀보다 프로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야구를 최근까지 KBO를 지켜보신 분들도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뽑혔네? 라고 할 정도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뽑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최근에 떠오르는 스타들이 많이 선발했고요. 그래서 사실 우승을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럴 정도로 명단은 모든 야구 대표팀 중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을까. 일본도 실업계 선수들 위주로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예, 만약 우승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야구 내용만 따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축구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선수들이 차출이 되면서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의 선수인가요? 5명의 선수 주전급으로만 봤을 때 5명의 선수가 빠졌거든요. 네, 그만큼 상당히 전력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K리그 경기랑 아시안 게임 경기를 같이 치러야 돼요. 네, 아시안 게임 기간에 뭐 K리그가 중단된다든지 아침 미뤄진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첫 경기 키치 경기 전북이 조심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그 밀집 수비 타파일 거예요. 네, 키치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게 거의 사실 전북의 반코트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코트 게임이라는 게 뭐 전북이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축구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점유율보다는 그 좀 실리적인 한 번의 속공 상황에서 골을 만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북이 그 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대구 홈 경기에서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 때 있잖아요. 아침 플레이오프 때 대구랑 이제 하이퐁의 경기 베트남 팀인데요. 그 경기에서 하이퐁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먼 거리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전력 차도 아무래도 하이퐁이 좀 더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이퐁이 시합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결국에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자, 물론 연장 승부 끝에 결국에 대구가 이기긴 했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랜다. 인천. 이건 실수예요, 진짜. 인천팬 여러분들, 서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인천이, 진짜,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되게 체력 소모가 심한 상태에서 120분을 뛰었잖아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사실, 홈에서 무승부는 전북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특히나 이 H 노랜다. F조에서, 전북이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큰 안 좋은 포인트거든요.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사실 전북이 1강인 상황에서 나머지 세 팀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전북이 6승을 거둬야 돼요. 그게 사실 정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 또 전북 홈 경기이기 때문에 키치를 잡는 쪽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경기는 수요일 7시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자, 다음은 G조 이제 요코하마 F 마리너스, 산둥 타이산, 그리고 카야 일로일로,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일본 한 팀, 중국 한 팀, 그리고 필리핀 한 팀이죠. 그리고 K리그 대한민국 한 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북이란다. 인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쉬운 조도 아니에요. 어려운 조고 요코하마도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산둥도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자국 리그에서도 중견급 이상으로 평가되는 상당한 강원 팀들이고 당연히 카야는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팀이죠.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카야 일로일로도 그 플레이오프에서 간간히 출전했고 보통 AFC 컵에서 참여하는 팀인데 올해 아침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에 진출했어요. 카야가. 그래서 사실 카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에 들어간 게 맞고요. 인천 입장에서도 첫 아침 경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경기가 인천이 요코하마 F 마리너스 이제 원정 경기인데요. 자, 바로 오늘 7시에 경기가 펼쳐지는데 솔직히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인천이 상대적인 전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포인트죠. 그래서 사실 무승부만 거둬도 성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기면 물론 더 좋겠죠. 자, 그치만 최근에 요코하마가 3경기 동안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요코하마가 좋지 못하고 인천이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상황이. 최근 5경기 동안인가? 되게 인천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뭐 계속 멀티골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컨디션만 계속 가져가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단추를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첫 단추를 네, 잘 꼬매면은 인천도 네,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H조 브리남 유나이티드, 반포레고, 멜버른 시티, 저장 FC. 여기서는 일단 K리그 팀이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른 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다 고만고만한 팀들이 모인 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I조 울산연대, 그리고 일본의 이제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리고 말레이시아 저우루 다루탁짐, 그리고 태국 네, 비지 바툼 유나이티드까지 네,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게인 2022입니다. 네, 진짜 비지 바툼 빼고 그대로 조가 편성이 됐고 뭐 아침에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2022년에는 이제 울산하고 가와사키가 조우루한테 밀리면서 네, 조우루한테 1위를 내줬거든요. 울산도 그 점을 네, 이번에 또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이 세 팀 다 너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첫 경기가 비지 바툼 유나이트인데요. 홈 경기로 치러집니다. 네, 오늘 7시에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 비지 바툼 유나이티드 그 공식 채널에 그 한국어로 된 뭐 화이팅, 뭐 안녕하세요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봤었는데 네, 네 봤습니다. 네, 그냥 봤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채널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실 바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울산이 큰 팀이고 바툼이 네, 이제 상하이 하이강을 원정 경기에서 이기고 올라온 만큼 상당히 강한 팀이고 다크호스 팀인데 이게 좀 운이 없는 게 바툼이 잘 가다가 운이 막힌 게 하필 상대가 울산, 가와사키, 조우루예요. 하필 사실 바툼이 여기가 아니라 앞에 H조인가? H조 뭐 부리람 대신에 다른 포트힐 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포트사에서 또 이제 그 비지 바툼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비지 바툼도 충분히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팀인데 작년에 작년이라고 하는지 지난 시즌에 비지 바툼이 8강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8강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운빨도 있었거든요. 너무 조가 잘 풀리면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네, 운이 좀 막힌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지바툼이 조루보다도 좀 더 아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게 네, 애매한 게 제가 그 누구냐 찬합팀 송크란신 전에 이제 가와사키에 뛰었던 마지막에 가와사키에 뛰다가 홋카이도 이제 어디냐 콘사도레 홋카이도 거기 그 팀에서 뛰었었는데 J리그에서 이렇게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대는 맞아요. 네. 워낙에 이제 스타 선수들도 있고 최약체라고는 제가 뽑긴 했는데
절대로 최약체가 아닌 그런 팀인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모순인 게 그래도 홈 경기인 이상 뭐 울산이 빠툼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울산이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팀이 최근에 지금 포항을 상대로 뭐 2위죠. 2위인 포항을 상대로 10점 차이까지 벌렸다가 최근에 추격을 받으면서 6점까지 좁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침 첫 경기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작이 반이다란 말처럼 정말 시작을 잘해야 되거든요. 분위기를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BG 빠툼이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자, 마지막 조인가요? 제2조 우한산전, 포항 스틸러스, 하노이 FC, 우라와 레즈 다이아몬드.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팀은 포항 입장에서 볼게요. 포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쉬운 조가 아니에요. 쉬운 조가 아니고 그치만 앞서 얘기했던 그 울산이 속한 그 아이조보다는 상황이 괜찮거든요. 일단 최악체 팀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하노이 FC가 뽑힐 텐데 그래도 앞서 제가 얘기한 그 비지 빠툼보다는 전력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 맞고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고 문제는 이제 우한산전이랑 아무래도 우라와 레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한산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2019년 경남에 있었던 이제 말컹 선수죠. 말컹 선수. 중국에서는 뭐 마르캉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성조로 약간 굴려서 저 정확히 뭐라고 발음하는지 몰라요. 말컹 선수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그 누구냐 그 루마니아 국대인가 스탄치누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저도 약간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몇몇 선수를 알게 돼서 그래서 우한산전도 뭐 당연히 이제 슈퍼리그 우승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한 전력을 가진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우한산전이 지금 5위인가 6위인가 지금 약간 뭐 완전히 떨어져 있다라고는 좀 하긴 그렇지만 약간 좀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포항 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라 레즈 다이아몬드 이제 아챔 작년 우승팀이죠. 그거여서 원래는 산프란체 히로시마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아침 우승을 통해서 플레이오프가 승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랄레즈가 이기면서 본선에도 아침 플레이오프 이제 아침 우승팀 자격으로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부담이 되죠.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안에서 가장 강팀은 우라가 아닐까라는 생각 전 들어요. 우라가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력이 일관적으로 좋은 팀이고 추진력도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포항 같은 경우는 첫 경기가 하노이 원정 경기입니다. 9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수요일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현지 시간은 7시일 거예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첫 경기입니다. 포항의 이번 시즌 아침 첫 경기 하노이 FC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인 만큼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첫 경기인 만큼 사실 포항이 불리한 점도 있지만 만약 포항이 목표를 16강 진출을 잡는다면은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승부도 사실 허락하면 안 돼요, 진짜. 우한 산전이랑 우라 레즈가 이제 하노이를 전부 잡는다는 가정하에 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긴 하더라도
하노이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되게 위험천만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경기로 네 이제 완전히 좋게 시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나쁘게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에요. 여기서 만약 지고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그 뒤에 경기들이 전부 영향을 끼치면서 전망이 어두워지겠죠. 근데 여기부터 이기고 간다면은 일단 공든탑을 네 공든탑의 시작인 맨 아래에 그 뭐라고 하지? 디딤돌을 딱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딱 아래에 디딤돌을 만들어 놓은 격이 되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선 첫 경기 단추를 잘 매야 돼요, 아주.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자, 이번 1차전 경기 제 리뷰를 하긴 했지 모르겠는데 만약 못하게 되더라도 네 오랜만에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프리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좀 더 네, 기다리셔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의 리뷰를 좀 더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